행복 코디네이터 과정만 아니라 행복 지도사나 행복 교육사나 행복 상담사 등의 행복에 관계된 강사로서 21세기를 끌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지혜를 전달해주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 강사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 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그것의 시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이 아르케가 뭐냐? 우주 만물의 자연의 이 아르케가 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곧 자연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아나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 이런 사람도 쭉 제가 설명해놨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것이 만물은 유전한다 라고 하는 판타레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판타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헤라크레이토스가 합니다. 공기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유라고 하는 관념으로 상당히 발전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진행했는데 이게 알매 과정이었어요. 알매 과정. 고대 그리스인들이 알고자 했던 문제는 아르케였다. 그 아르케는 자연이었다. 자연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되는 것이었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분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파르메니데스에 와서는 사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면서 결국 인간은 사유적 존재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발전됩니다. 그 자연 가운데 우뚝 솟은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였어요. 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간의 우월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인간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연세대 조호연 교수 그리고 숭실대학교 총장했던 조효한 박사는 정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폴리테이아라는 건데 거기에서 정치를 이야기해요. 정치, 정의가 뭐냐 이거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플라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서론 해석책이 거의 다 그래요. 플라톤이 썼지만 자기 스승의 이름으로 썼어요. 스승이 질문하고요. 그런 내용들. 그런 책들 속에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지식과 억견, 즉 그리스어로 말하면 에피스테메하고 독사, 에피스테메하고 독사 이 두 가지 속에서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에피스테메, 난리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짜 지식은 독사, 이건 거짓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참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저 세계를 이야기해요. 참된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면 가짜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다. 되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원론적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 세상에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빨리 죽어야 된다 라거나 또는 빨리 예수님 와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가치가 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속에 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마고데이. 여러분은 신의 형상이다. 신의 모습이다. 여러분 속에 신이 계신다. 이런 것들이 종교의 한 부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요.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살아야 돼. 너 가치 없어. 그렇게 안 합니다. 너는 가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주류가 계속 이어왔고요. 2000년 동안. 2400년 동안.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한 2400년 동안 또 이어옵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 플라톤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제 영지주의로 흘러갔고, 그러면서 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은 없네? 아니,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결국 없네. 노미날리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름만 있다, 실제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알미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신의 이야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자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인간 속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그런데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 하냐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생각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브 띵킹 기억나시죠? 창조적 생각. 생각도 다 생각이 아니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강사는 이제는 21세기에 가슴이 답답한 사람의 가슴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그 깊이 있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짚어나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알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에피스테메인가 독사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학적 지식이 날마다 변합니다. 창조론, 진화론 전부 다 지금 달라지고 있죠.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수정 진화론이 나와 있죠. 예,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미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지식은 지금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적 의미, 강영희 선생님 하셨죠? 아까 명강사,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느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도 행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1980년대 이후에 긍정심리학자들이 미국에서 등장하면서 긍정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해피니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한 20년밖에 아니에요. 1990년대입니다. 제가 수정하겠어요. 1990년대부터 긍정심리학에서 해피니스라는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좀 넘었네요. 30년이 안 된 건 맞아요. 2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1세기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파워가 된 거죠.